오늘 진도하는 부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좀 10번 문제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 그 최대 치수에 관한 거. 그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제가 배수 약수까지 다 했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집합을 더 볼 텐데 그때 이제 배수 약수 문제라든지 대칭 차집합 문제라든지 그걸 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지난 시간 대칭 차집합 유형 25번까지 한 것 같고 유형 26번부터 할 차례인데 얘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를 해석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칭 차집합을 배웠거든. 그러면은 90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A 별표 B 얘는 약속이 뭐냐면 대칭 차집합이 아니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교 B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합집합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드물강을 한번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여집합에 그 다음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이게 되겠지. 뭐 이게 되지 않니?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니까 더 복잡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드물강 쓰지 말고 이 상태로 볼게 그냥. 왜냐면 쓰려고 했더니만 실익이 없네. 지금 얘는 이거 합집합에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은 얘를 이렇게 볼게. 여기서 여집합을 빼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교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얘랑 같은 의미 아니니? 얘를 하나로 보는 거지. 얘를 하나로 보고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라고 봤을 때 여집합을 꺼낸 거야. 공통인수 꺼내듯이. 그러면은 드모르강을 쓴 거지 내가. 그럼 실제로 얘를 근데 드모르강 써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 작업 해준다면 얘는 여집합이 여집합입니까? 이러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집이지. 그 다음에 요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알맹이를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알맹이를 해석을 해보면 그치? 합한 거에서 공통부분을 뺐다는 얘기잖아. 맞아? 지금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 얘를 교환 법칙을 써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면 A 합 B 교집합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A 교 B의 여집합이거든. 그러면 요거 하나로 본다면 얘는 뭐냐면 이거에서 이걸 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이잖아. 대칭 차집합이 뭐였냐면은 두 개를 합한 거에서 공통 부분을 빼낸다 이랬지. 그게 대칭 차집합의 의미였어.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은 정의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A에서 B 뺀 거에다가 B에서 A를 뺀 거. 요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얘는 정의 내릴 때의 얘기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어떤 부분의 영역이 나오냐면은 A하고 B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부분이거든. 그렇지? 요 부분인데 얘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쉽다 그랬지. A 합 B에서 A 교비. 그치? 두 개를 합한 거에서 공통분 빼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은 이 알맹이를 조금 조사를 했더니만 알맹이가 이거야. 합한 거에서 공통 부분을 뺐지. 그거의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인 거지 제목이. 되겠니? 그러니까 제목이 왜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지. 그럴 때 지금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의 모든 성질이 거의 비슷하게 다 가. 똑같이. 교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걸 고르래. 그러면 우리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문제는 항상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뒤집어주는 거지. 그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지금 별표의 전체 얘를 구하래.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대칭 차집합이면 어떻게 되겠어? 결과가 두 개를 합한 거에서 공통 부분을 뺄 거지. 그럼 합하면 뭐가 돼? 합하면 전체가 되지? 공통 부분은 A지? 맞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A를 빼니까 결과는 A의 여집합이 돼. 얘는 뭐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잖아. 그거의 여집합이잖아.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결과는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지. 되겠니?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문제는
항상 어떻게 푸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풀어. 그 다음에 그거 여집합이니까 뒤집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답이 이미 나왔네.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거. 답이 1번이지. A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문제 어떻게 푼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뒤집어 주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보고. 근데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유형 27번 같이 좀 나올 텐데. 요거 봅시다. 유형 27번, 즉 92번 문제. 92번 문제를 보면은 전체 집합 U는 자연수야. 그럴 때 A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지금 뭐냐면 A 합 B 조집합에 A 여집합 합집합의 B의 여집합. 요게 3하고 5하고 7이 나왔다. 요거 만족하는 원소 B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봅시다.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선 얘를 여집합을 한번 꺼내볼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드모르간 법칙을 쓴다면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그거잖아. 합한 거에서 공통부분을 뺐다는 얘기지. 즉 대칭 차집합이지. 두 개 A하고 B를 합한 거에서 A하고 B의 공통부분을 빼는 게 357이다 이 얘기야. 그럼 얘는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A 영역 이렇게 있고 B의 영역이 돼 있을 때 이쪽이지. 양 사이드 이쪽에 있는 게 357이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지금 A는 1, 2, 3, 4, 5여야 돼. 그러면 1하고 5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7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되겠니? 지금 이 357의 위치가 여기 빗금친 부분 357이 들어갈 수 있는 357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이 빗금친 부분인데 A가 1, 2, 3, 4, 5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3호가 들어가야 되고 7이 1로 들어가겠지. 즉 B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지.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지금 나머지 원소가 지금 누구 남네? 1. 지금 A 집합은 여기 1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도 여기 있겠네. 그렇죠. 그럼 B 집합 확정이 되지. 집합 B의 원소의 합은 1, 2, 4, 7. 1, 2, 4, 7의 합이니까 답은 14. 자, 유지하면 집에서 꼭 반드시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 28번으로 갈 건데, 유형 28번에 96번은 뭐 어렵지가 않아. 96번은 쉬우니까 너희들이 해보고, 좀 시험에 나올 법하면서 어려운 거 99번을 볼게. 이거 이 정도가 되지 않아? 99번을 볼게. 이게 좀 난이도 있어. 99번 그 문제 보면은 다연수 전체 집합 n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랬어. 첫 번째 조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 이 18이라고 하는 거는 A 집합의 원소이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나를 해석을 잘 합시다. 나를 보면은 어떤 x가 A의 원소면 뭐가 반드시 성립이 되냐면 x분의 18도 얘도 반드시 원소가 된다 이 얘기야. 그렇지? 그럼 가하고 나를 결합시켜 볼게. 우선 18은 확실히 원소야. 18이 확실히 원소니까 여기 18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누구도 원소란 얘기지? 1도 원소란 얘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1하고 18은 반드시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첫 번째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1과 18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니?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집합 A의 원소의 합을 SA라고 할 때 이 SA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대해서 요놈의 값을 구하시오. 즉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시오 이거야. A라고 하는 집합. 그럼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누구의 부분 집합이냐면
거기 문제 보면은 자연수 n, 자연수 n으로 이루어진 수의 부분집합이지.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가 1과 18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서 근데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럼 자연수야. 얘 a는 자연수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그럼 가능한 게 만약에 x가 2라고 해볼게. 2? 2면은 2분의 18이니까 9지. 9도 자연수 맞니?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2가 원소이면은 누구도 반드시 원소해야 돼. 9도 반드시 원소로 갈 수밖에 없지. 맞잖아. x가 만약에 2가 원소면 2분의 18, 즉 9지. 9도 원소라며.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세트같이 움직인다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3이어봐. x가 3이면 여기 3 집어넣어볼게. 6이지. 그때 파트너는 3과 6도 하나의 커플같이 세트로 움직여. 그 다음에 4가 들어갈 수 있니? 4 들어가면은 4는 4분의 18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탈락이지. 그치? 그 다음 6 들어갈 수 있지. 6은 이미 판단했지. 6과 3. 그 다음에 9 들어갈 수 있는데 9와 2 반드시 포함했지. 이렇게 이미 판단했어.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얘네들을 하나의 세트로 판단해야 돼. 이렇게. 마치 원소가 몇 개인 것처럼. 3개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집합 A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야 돼? 1하고 18은 반드시 담고 있어야 돼. 1하고 18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요 나머지 요 두 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지? 그럼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이 A로 가능한 가지수는 얘만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지? 1, 18에다가 그 다음에 2가 있으면 반드시 9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 혹은 1, 18에 있으면 3과 6 세트지. 이렇게 되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 모조리 있는 경우지. 1, 18 같이 있어야 되고 2하고 9 같이 있어야 되고 3하고 6 같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A 집합으로 가능한 케이스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라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지금 문제 봅시다. 그러면 이 A 집합에 모든 원소의 합을 SA라고 할 때 이거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래. 이미 알고 있잖아. 최대값 언제니? 얘지. 다 갖고 있을 때. 합이 제일 크잖아. 최소는 얘만 갖고 있을 때지. 요게 미니멈이 나올 것이고 요게 바로 맥시멈이 나올 거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해석을 잘해야 돼. 항상 이런 문제는 그치? 커플로 움직이니까 걔네들을 하나의 원소 같이 보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총 A로 가능한 가지수 몇 가지 나온다. 이렇게 4가지 나온다. 그거까지 조금 기억을 하자고. 잘 나오는 문제지. 답을 구해주면 되겠어. 다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58이 나올 거야. 58. 그 다음에 유형 29번, 유형 30번. 여기 두 개가 또 근데 조금 어려웠지? 다음에 조금씩 해서 난이도 올라가야 돼. 100번을 볼게. 문제 잘 읽어봐야 돼. 문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집합 S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라지엠의 S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S라는 지금 집합이 원소가 4야. 최대값은 4밖에 없으니까 4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지금 만약에 어떤 S가 원소가 1, 2라면 최대값은 당연히 2가 되겠지. 그럴 때 지금 어떤 A 집합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A 집합이 1, 2, 3, 4, 5라는 거지. 이거의 부분집합 총 몇 개 있니 얘들아 이거. 이거의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가 있겠지. 2의 5제곱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m의 x지. 그러니까 요거의 부분집합. 이거의 부분집합을 x라고 하겠대. 그럼 이 x는 총 가지수가 32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집합의 맥시멈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렇지?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해볼게. 그러면 최대값이 3이거나 최대값이 4거나 그 다음에 최대값이 5가 되면 되지. 이 세 가지 케이스 있지 않을까? 원소 중에서 가장 큰 놈이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거야. 이 X란 집합이 부분집합인데 가장 큰 놈이 3이 되고 싶어. 가장 큰 놈이 3이 된다는 얘기는
얘보다 작은 놈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해석 한번 해. 해석을 하면은 1, 2는 포함을 하지 않아야 돼. 맞아? 1, 2가 있으면 안 되잖아. 최소값. 미안. 미안. 최대값인데. 내가 오늘 정신에 지금 혼란가 봐. 최대값인데. 그치? 최대값이 3. 그럼 다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4, 5가 들어가면 안 되지. 미안해. 4, 5가 포함이 되면 안 되지. 제일 큰 놈이 3이 돼야 돼. 4, 5는 포함이 되면 안 되고 3은 반드시 들어가야지. 3은 반드시 포함. 해석하면 이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많이 했단 말이지. 얘는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된대. 그럼 제껴야 얘 버리고. 그 다음에 3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럼 몇 개? 2의 제곱개.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는 몇 개? 2의 제곱개가 되겠지. 네 가지. 그 다음에 최대값이 4가 되는 경우가 있대. 얘도 해석이 나왔어. 해석. 얘가 제일 크고 싶어 4가. 그럼 5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하면은 5는 포함이 되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4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겠지. 해석을 하면. 그래서 5는 날려주고 아예 포함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는 포함을 해야 되니까 마치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지금 몇 개? 2의 세제곱개. 그 다음에 최대값이 지금 온 거지. 5인 거 해볼까? 최대가 5가 발생해야 돼. 그럼 최대가 5가 되려면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지금 얘보다 큰 건 없으니까 얘를 해석하면 뭐냐면 그냥 5를 포함해 돼. 5를 반드시 포함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 나머지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분집합은 5를 제외한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분집합의 개수, 즉 2의 4제곱개. 그래서 이 3개를 더해주면은 답이 될 거야. 요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102번도 뭔가 비슷한 접근 방법이지. 102번을 봐볼게. 102번이 좀 비슷하다. 얘가 내신에서는 얘가 잘 나와. 얘가. 102번을 조금 잘 펼치고 잘 해야 돼. 내신인 게 좀 얘가 좀 많더라고.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S 라지 S는 지금 뭐냐면 1, 2, 4, 8, 16, 32, 64 이거에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뭐 이거지. 공집합이 아닌이지, 그지?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야. 걔를 A1부터 해가지고 AN으로 번호를 매기겠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n의 값은 우선 얼마일까? 우선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 그럼 2의 7제곱개 2의 7제곱개인데 그 중에서 공집합 빼라고 했으니까 127개겠지. n의 값은 127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A1부터 해가지고 A의 127까지 이렇게 부분집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각각의 집합 A1부터 해가지고 A127 그거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스몰 ak라고 할 때 이놈들의 합을 구하시고요. 문제가 좀 이해는 되니? 문제의 뜻? 그치? 한번 봅시다. 그럼 부분집합에 우리가 A1부터 해가지고 A에 127까지 가능하다 이랬어. 그럴 때 지금 각각의 집합 127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AK라고 한대. 그럴 때 지금 A1부터 AN의 값을 구하시고요. 그럼 봅시다. 이런 거는 하나하나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최소가 제일 작은 게 뭐냐면 1일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제일 작은 게 여기서 2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를 다 해봐야지. 제일 작은 게 3일 수도 있고, 그다음 네 번째, 그다음 8이지. 4, 1, 2, 4, 8. 그다음 다섯 번째는, 그다음에 제일 작은 게 16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 경우를 다 해봐야 돼. 제일 작은 게 32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요거 제일 작은 게 64가 되는 경우까지. 하나, 둘, 셋, 넷, 7가지. 7가지를 다 해봐야 되겠지.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해서 이걸 좀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각각의 집합을 A, 라지 A1부터 해가지고 A의 120까지 했을 때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AK라고 한대. 그러면 그 최소의 원소들을 모두 다 더하라 이거잖아. 이거 좀 문제가 좀 쉽지가 않아? 그럼 이거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까 이거? 잠깐 너희들 이해합시다. 첫 번째 뭐냐면 최소인 원소가 1인 경우야. 1. 최소인 원소가 1인 거. 그럼 얘는 몇 개지? 봐봐.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 개수를 확 줄여볼게. 1, 2, 3, 6이 있어. 이렇게 어떤 A라는 집합이 1, 2, 3, 6이 있어. 세 개만 하자. 세 개만 해볼게.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 있지? 근데 공집합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부분집합 총 나열하면 이게 될 거야. 1, 2, 3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2, 3 이렇게 총 7가지가 있지? 공집합을 제외한다면, 지금 문제가 공집합 제외한다고 했어?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이 각각의 집합, 얘 같은 경우는 몇 개 있냐면 2의 세제곱에서 공집합 뺐으니까 7개 있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A 라지 A1부터 해가지고 A7까지 이렇게 7개의 부분집합이 나올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각각의 부분집합 중에서 최소값이지. 최소인 원소를 AK라고 한대. 그렇지. 그럼 이거의 최소 원소는 1이지. 이거의 최소 원소는 2고, 이거의 최소 원소는 3이지. 그러면 1이 최소인 거는 얘하고 누구 보여? 얘하고 얘 있지. 그렇지. 그 얘기야. 그러면 이 4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이 4개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이 4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봐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127개의 이러한 부분집합이 있어.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1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거의 개수는 몇 개? 지금 1, 2, 4, 8, 16, 32, 64 있지. 얘가 제일 작은 원소가 되고 싶어.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지? 그럼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즉 2의 6제곱개. 맞아? 1이 이만큼 있다는 거야. 그러면 1 곱하기 1이 이만큼 개수가 있으니까 1이 2의 6제곱만큼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최소인 원소를 AK라고 할 때 그것들의 합이잖아. 합. 그치? 최소인 원소. 그러니까 얘는 1이 2의 6제곱개 있다 이거야. 그럼 두 번째 거 볼게. 지금 최소가 지금 2가 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최소가 2가 되는 거를 체크를 해본다면, 최소가 2가 되는 거는 누구 있지? 최소가 2가 되는 건 여기 하나 보이지? 그 다음에 최소값이 2가 되는 거. 얘는 탈락이지. 얘 있지. 2개 있잖아. 2개 있지? 그럼 이 2개의 의미는 뭘까? 2개 나왔어. 2개의 의미는 2보다 작은, 즉 1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2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치? 그거의 부분집합의 개수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최소가 2가 나오고 싶어. 그럼 1은 들어가면 안 되지. 1을 애초에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겠지. 그러니까 몇 개? 2의
5개겠지. 이런 게 지금 이가 2의 5제곱계만큼 있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최소값이 4가 되는 경우야. 그럼 이제부터 할 수 있지. 이 두 개만 이거 이해됐으면은 여기서 줄줄이 하는 거야. 그럼 최소가 4가 되려면 1하고 2는 들어가면 안 되지. 1, 2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4제곱계가 되겠지. 4는 이거만큼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8 볼게. 제일 작은 값이 8이 되고 싶어. 그러면 1, 2, 3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얘 애초에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얘를 많이 적다고 생각하고 즉 몇 개? 2의 세제곱계지. 8은 2의 세제곱계만큼 있고 그 다음에 16은 최소값이 16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1, 2, 4, 8 못 들어가. 그 다음에 16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나머지 32하고 6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개지. 이게 7개지. 이게 이만큼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32. 32는 16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30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6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지. 2의 1제곱계. 그 다음에 최소가 64가 되고 싶어. 최소가 64가 되려면 1부터 32가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1부터 32가 들어가면 안 되고 64는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지 뭐, 한 개. 64는 한 개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나.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의 총합을 구해줘. 이것들의 총합. 그러면 이거가 얼마냐? 2의 6제곱이지. 2의 하면 얼마? 2의 6제곱이지. 얘도 얼마? 2의 6제곱. 이거 다 해보니까 얼마 나와? 똑같이 2의 6제곱이 나와. 그래서 2의 6제곱이 몇 개 있냐면 7개 있지. 답이 이놈이겠지. 64 곱하기 7이 정답이 될 거야. 이 문제가 좀 어렵지만 얘가 대신 잘 나와. 조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원소를 줄여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줄여서 생각을 해보면 좀 뭔가 좀 와닿아. 그냥 막 이렇게 막 N개 막 이래버리면 뭔가 좀 와닿지가 않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원소 3개짜리일 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름을 매길 수 있지. 얘가 A1인 거고 얘가 A2인 거고 A3, 4, 5, 6, A7이지. 그런데 이 각각의 최소값들을 스몰 A1, A2라고 하겠대. 그럼 스몰 A1은 얼마가 되는 거야? 제일 작은 거 1이지. 이렇게. A2는 2지. 가장 작은 거 3이지. 이런 식으로. 4는 1이지. 다시.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은 얼마? 제일 작은 게 1이지. 이렇게 다 나열을 한번 해봐야지.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유관집합의 원수개수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이제.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원소의 개수와 관련해서는 공식이 2개 나와. 2개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집합 2개짜리 있고 뭐 오늘 푸던 문제지. A 집합, B 집합이 있어. 이 전체가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그러니까 뭐냐면 A 또는 B 요거의 원소의 개수지. 그럼 얘는 뭐냐면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면은 뭐 그냥 이해가 가니까 이놈이지. 두 번 카운팅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A 또는 B, A 합집합 B야. 여기에 속하는 영역들, 요것들의 합이지.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요 부분은 2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 빼주자 이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요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지 당연히. 너무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항상 시험 문제는 뭐냐면 요거의 최대 최소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A 교 B지. 이거의 최대 최소와 관련한 문제.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교집합의 원소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볼게. 그럼 언제가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느냐 이건데 최대값, 최소값. 봅시다.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이 A교 B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N의 A,
n의 b 이거에서 n의 a 합 b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얘 이거 넘기고 넘겨서 그럼 얘가 이거의 최대 최소가 난 궁금해. 최대 최소가. 그러면은 공통 부분이 가장 클 때하고 작을 때인데 가장 클 때는 상당히 좀 이해가 쉬워. 왜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뭐 32명이야. 얘가 뭐 24명이야. 전체가 이 전체가 40명이 나오는데 전체가 40명이래. 전체 45명일까? 45명일까? 전체가 45명이야. 그러면 지금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가장 면적이 크려면 인원수가 크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인원수 작은 애가 그냥 아예 모조리 다 B집합이 A집합이 모두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은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 A가 그냥 완벽하게 B를 이렇게 담고 있으면 공통 부분이 통째로 이용이 되니까 제일 크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집합의 최대값은 되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어. 왜냐면 인원수 적은 애가 통째로 다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이런 포함관계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지. 그치? 이때가 가장 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요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지? 2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인원수 적은 애가 큰 애한테 모조리 들어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말고 최소값을 볼게. 최소값. 최소값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이게 지금 어차피 얘는 고정이 돼 있어. 얘는 32고 얘는 지금 24로 고정이 돼 있지 얘들아. 이걸 좀 이해 잘해봐.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교집합이 제일 작을 때를 구하고 싶은 거야. 제일 작을 때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차피 고정이 돼 있지. 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얘는 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거든. 구조 자체가. 그러면 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 맞아? 그러니까 지금 최소는 곧 뭐냐면 A 합 B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지? 합집합이 제일 클 때가 얘가 제일 작아.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합집합이 최대가 되느냐 이거야. A 합 B가 제일 최대가 되고 싶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바깥쪽이 뭐가 되면 돼? 바깥쪽이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가 지금 45명이 얘들아. A도 아니고 B도 아닌 애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A하고 B를 합집합한 그 결과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바깥쪽이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좀 기호로 쓰자면 A 합 B가 최대인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합 B가 뭐가 되면 돼? 전체 집합이 되면 된다. 이게 결론이야. 되겠니? A 합 B가 전체 집합이 되면 된다. 이게 결론이야. 이 얘기는 이 바깥쪽에 있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A하고 B를 합치면 전체가 꽉 채워져야 돼. 그렇지? 그런 경우에만 이게 최소가 된다 이거. 그러면은 이 바깥쪽은 0이라는 거지. 이미 최소값 구해볼게. 이 바깥쪽이 0인 거야. 그러면 요 세 개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줘야 돼? 45가 나와줘야 돼. 그치? 그럼 요 공식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45는 32 더하기 24에서 그 다음에 요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 값이 얼마 나와야 되니? 32에서 24, 56이니? 56에서 45를 해서 12. 최소 뭐냐면 따라서 지금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교집합의 최소값은 얼마 되냐면 1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대하겠지. 이거 좀 이해가니? 최대값은 언제 된다고? 최대값은 인원수 작은 애가 큰 애한테 완벽히 포함될 때, 이때 교집합이 가장 인원수 많고 가장 적을 때는 언제다? 가장 적을 때는 이 양 사이드 이쪽 바깥쪽이 0일 때, 즉 뭐냐면 A하고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 이때가 교집합은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교집합에 대해서 등식을 만들었을 때 얘는 지금 고정돼 있잖아. 얘도 고정돼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얘가 제일 작을 때를 찾고 싶은데 이놈하고 이놈의 관계를 보면 얘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는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겠다는 거야. 합집합이 최대인 경우는 이 바깥쪽이 0일 때야. 즉 A 합 B가 전체일 때. 알겠지? 그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 10번 있었지? 그게 바로 이 문제지. 이거 좀 완벽히 이해해야 되고 주관식으로 나오더라도 이거를 말로 써야 돼. 서술형이 얘들아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이런 표현이 출제자가 그지 요구하는 건 다 이런 거잖아. 언제 최소가 되느냐? 합집합의 최대일 때고 그거는 곧 요거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야. 이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고 그래서 문제 한번 볼 텐데 105번은 그냥 공식 적용시키는 거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고 어렵지 않아? 108번도 마찬가지인데 108번도 그냥 된다 형용돼서 108번 된다 형용 108번을 보면 그랬지? 전체 40이고 그 다음에 n이 15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 전체가 지금 40명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집합이 15, B집합이 13인데 요거 볼게 얘들아 요거 드모로 가면 써야지? 그러면 얘는 A 교 B의 여집합 그놈의 개수지 그게 34가 나왔던 얘기지? 그 얘기잖아 지금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걔는 드모로 가면 쓰면 이렇단 얘기지 이렇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A 교 B가 아닌 게 34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달리 해석하면 A 교 B가 얼마란 얘기지? 전체 지금 40명이잖아. 40에서 30살 빼니까 6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A 교 B의 인원수가 나와 있어. 이게 6인 거야. 그러면 지금 A의 원소의 개수가 15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게 15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 부분만은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B의 원소의 개수는 13이라고 돼 있어. B의 원소의 개수는 13이라고 돼 있으니까 6을 빼주면 얼마지? 7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7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바깥쪽 외부에 있겠지. 외부에. 그래서 두 개를 세 개를 더 해보면은 9, 6, 15에다가 22. 지금 문제는 뭐 그걸 묻지도 않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A에서 B 뺀 거지. 요거죠. 요거의 원소의 개수 들어갔지. 정답은 9, 이미 나왔지. 나머지 집에서 쭉 해보고 유형 33번은 요런 거를 그냥 그지 활용 문제 좀 바꿨을 뿐인 거야. 똑같이 하면 돼. 요것도 숙제를 한번 내줘볼게. 유형 34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활용 문제들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집에 쭉 연습을 해보고 그 내가 말한 게 35번인데 35번을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 유형 35, 120번 지금 했던 요 문제인데 지금 내가 정리한 요거를 알고 있어도 되고 요 이론으로 풀어도 되고 뭐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풀고 싶다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 지금 뭐냐면 여기 A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 방식도 나쁘지 않아. 지금 문제 뭐냐면 전체가 36이고 A가 22, 그 다음에 B가 18이야. 그럴 때 A 교 B의 최대 치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 A 교 B를 여기는 X라고 잡는 거야, 인원수를. 그러면 지금 요 인원수는 얼마가 되냐면 2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2 마이너스 X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될까? 여기는 B가 18이니까 18 마이너스 X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가 얼마? 전체가 36이 돼야 돼. 그럼 여기 양 사이드, 이쪽 바깥쪽, 외부 쪽은 뭐가 되냐면 이 세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40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요 세 개를 더하면 맞지? 맞나? 18, 40, 22, 18 맞지? 이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가 지금 몇 명이냐면 36명이거든. 36에서 얘를 빼야지.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x-4가 돼. 그러니까 이 양 외곽은 얼마가 되냐면 x-4야. 되겠니? 전체가 몇 명이니까
36명이니까 36에서 얘 3개를 빼야 되니까 됐어. 그럼 끝난 거야 이 문제.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지금 여기 4개의 영역에 인원수를 내가 표현해놨고 얘는 인원수니까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인원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음수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얘 4개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22 마이너스 x 이거 0보다 같아야 되고 이것도 성립이 돼야 되고 이것도 성립이 돼야 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뭐가 된다? 4에서 x는 18이 되겠지. 그래서 요게 최대 최소 이렇게 써도 돼. 어느 게 더 편하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본인이 골라 잡는 거.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막 이런 걸 좀 원하지. 왜냐면 이걸 좀 이해했느냐 이걸 묻기 때문에 이걸 좀 원하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아주 어려운 심한 문제들은 솔직히 막 이렇게 미줄 잡는 게 번개도 안 수도 있어. 지금 얘는 아주 좀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도 집합 진짜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되게 막 복잡스러워. 그럴 때는 이러한 식으로 해도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걸로 안 될 때 이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 나머지 문제 숙제를 좀 해오고. 원수 2개짜리 끝났는데 원수 3개짜리 하나 못했네. 집합 3개짜리를. 다음 시험 문제는 3개짜리가 들어가 있어. 3개짜리 공식만 적어볼게 얘들아. 이거 공식만 적고 끝낼 텐데 3개짜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공식은 이렇게 되지? 들어봐. A, B, C가 있을 때지. 내 집합이 3개짜리지. 그러면 우리의 기본 공식은 원소의 개수와 관한 공식은 딱 2개밖에 없어. 집합 2개짜리 했고 그 다음에 집합 3개짜리. 그러니까 A 합 B 합 C지. 요거의 원소의 개수지. 얘는 요거 각각의 원소의 합. 그거에서 빼기지. 빼기지.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이거를 2개끼리 교집합의 합이지. 나는 그냥 이거 좀 편의상 얘를 그냥 두교합이라고 할게. 두교합. 각각의 합에서 두교합을 빼. 그러니까 2개끼리 교집합이지. 2개끼리 교집합의 합을 빼. 그런데 지금 얘는 너무 과하게 뺀 거야. 특히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부분 볼게. 지금 봐. 요거에서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각각 2개끼리 공통을 빼낼 건데 여기 요 부분 한번 빼냈고 그 다음에 요 부분 한번 빼냈고 요 부분 한번 빼냈어. 그럼 여기는 다 뺀 거잖아 아예. 그치?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세교합은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합에서 2교합 빼고 그 다음에 세교합을 더해준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본 공식인데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 이야기해. 다음 시험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적고 다음 좀 시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 테니까 오늘은 집합을 얘들아 마무리 지어오면 돼. 숙제는 집합 끝까지 한번 해와봐봐. 뒤에 한두 문제 안 했지만 이거 한번 해와보고 내일은 우리 명제 들어가니까 결석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